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청년 부부에 대한 결혼 축하금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진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달서구가 추진 중인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 1년 이내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라면 누구나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1,202쌍이 총 3억 6,06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갔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업 초기 시행 지연과 요건 완화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혼인신고 후 12개월이 지난 부부에게도 예외적으로 결혼 축하금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이 유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부부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지원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의무입니다.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표현도 법률로 강하게 금지하는데요.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교육감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실에서 정치 교육은 고사하고 개인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정치 자유가 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체도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무원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 자유가 있다면 일단 제안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의 줄서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정치 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교도소 외곽 부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리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숲길은 오랫동안 폐쇄돼 있던 공간이 국민들에게 열린 숲으로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교도소 외곽 부지가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숲의 이름은 리화원, 닫힌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화원의 면적은 25,46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녹지 공간이 14,000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 945m에 이르는 마사토 산책로가 있고 넓은 잔디 광장과 세족장도 들어섰습니다. 대구 교도소가 있었을 때 되게 조금 분위기도 암울하고 했었는데 이런 산책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옛 교도소 외곽 부지는 야간 경관 특화거리 리화원 산책로가 1.3km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벌써부터 새로운 걷기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던 구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개방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10월 말 리화원 도시숲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리화원 도시숲 조성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리면서 이 일대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달성구는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만 평의 이 공간은 오롯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그게 저희가 복합문화예술공간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길에 우리 어민분들이나 구민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현재 리화원에서는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명은 다음 달쯤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과일 수확철이 되면 농가에선 수확과 함께 가공 부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귤 껍질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감귤 가공 현장입니다. 즙을 짜고 남은 껍질과 침출수. 그동안 버려져 왔던 감귤 부산물이 이제는 농가를 돕는 자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감귤 탈리에게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축산 분뇨의 악취를 낮추는 미생물제를 개발했습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대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고. 실제 이 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두 곳에 투입한 결과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부산물은 해충 유인제로도 쓰입니다. 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에 페로몬을 조합해 고구마나 인삼 등에 뿌리면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암컷 큰 검정풍뎅이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껍질과 펄프 형태의 감귤박을 원료로 만든 토양 계량제는 땅속 수분을 오래 머금게 하고 작물의 뿌리 활착을 돕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고유의 특성들을 또 우리 토양 관리 자재에서 이렇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인공 토양이라든지 토양 멀칭제라든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수요처에서 원하는 그 고기능성의 자재를 연구진은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고 감귤 부산물 자재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소재별로 현장 실증 과정을 통해서 농업 현장에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 단계로서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기술이 보급되면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농업 환경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포항의 명물 바로 과메기죠.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제철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꽁치 어획량이 늘고 씨알까지 굵어져 판매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과메기 주산지인 포항 구룡포의 한 덕장. 뼈와 내장을 발라낸 꽁치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작업을 통해 건조한 꽁치가 찬 해풍과 햇볕을 번갈아 받으면 꾸덕꾸덕한 과메기로 태어납니다. 주문 전화가 최근 급증하면서 포장을 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각종 채소와 김, 미역, 초장 등까지 모두 한 상자에 담은 과메기 세트는 택배와 전통시장 등에 골고루 공급됩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까지 도와줘 생산자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날씨가 빨리 추워지는 바람에 저번 주부터 택배 양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택배가 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바다 사정까지 과메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과메기의 원재료인 꽁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데다 꽁치 씨알까지 굵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 부담도 예년에 비해 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꽁치 어획량이 감소하여 우리 과메기 하는데 그 어획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꽁치 많이 어획돼서 그 꽁치 원래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 과메기 그 단가도 예전에 비해 한 15% 정도 낮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메기와 함께 구룡포의 또 다른 겨울 진객인 대게도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선보이기 시작해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K푸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까지 프랑스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K푸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파리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럽 패션과 예술의 중심이자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 요즘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맛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파리 도심에는 한식당이 수백 곳에 이르는데 점심 저녁 내내 현지인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K-팝을 즐겨 듣는 젊은 파리지앵들에게 K푸드는 가장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onc je pense que c'est un des facteurs qui fait que aujourd'hui beaucoup de Français aiment et consomment la nourriture coréenne. Mais qui surfent sur la tendance parce que on se rend compte qu'il y a une vraie tendance un peu. 한국의 맛 K푸드가 프랑스인들을 사로잡는 비결은 한식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퓨전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맛을 그대로 살린 정통 한식 전략입니다. 감태로 만든 주먹밥이라든가 아니면 맥적, 그리고 육회 비빔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메인 메뉴고요. 예, 가장 한국적인 맛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의 중심부 고급 쇼핑가 한복판에는 올해 문을 연 발효라는 샵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숙성장을 활용해 만든 도시락 메뉴는 준비되는 대로 금세 동이 납니다. 그동안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한국식 발효식품의 매력에 현지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Et j'ai remarqué que par rapport à d'autres endroits où on pouvait manger à l'extérieur, ma digestion n'est pas perturbée. Parce que je sais que c'est équilibré, c'est sain et c'est frais. 건강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최신 미식 트렌드에 한국의 발효식품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한식의 이미지도 웰빙, 프리미엄으로 한 단계 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한식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과 이 사람들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달한 다음에 그런데 이게 한식이었어라고 전달하는 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의 맛은 이제 유행을 넘어 프랑스인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파리 13구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 있는 한인마트는 입구부터 계산대까지 매장 안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Alors je suis plus sur le kimchi, je suis aussi sur certaines sauces comme le gochujang et les kimbap sont aussi très bons. 김치와 고추장, 라면 등 K푸드를 대표하는 상품들은 진열대마다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매출은 30% 이상 늘었고 최근에는
한국의 지역 특산품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중에서도 파래가 많이 들어간 걸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한국 배가 이제 생산이 되면 저희 매장으로 배가 들어오면 배를 기다리세요. 그 정도로 한국 음식 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K푸드의 외연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라면이나 간편식 위주의 K푸드를 넘어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자체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유통바에 이어 삐에르는 오래전부터 한국 전통 음식, 특히 발효식품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을 직접 찾아 식품 명인들을 만나 전통장과 식초를 맛보며 한국의 발효 문화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Alors moi, je me suis rendu en Corée du Sud pour prendre des cours de cuisine et j'ai eu la chance en fait de rencontrer beaucoup d'artisans là-bas qui m'ont petit à petit fait goûter leurs produits, des artisans, et moi j'ai été très séduit par leur travail. J'ai trouvé qu'il fallait absolument faire venir ces produits-là en France pour les faire goûter aux consommateurs français. 삐에르가 한국에서 들여온 전통식품은 파리 3대 국립박물관 가운데 한 곳인 인류문화박물관 기념품숍에 입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초와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등이 세계 각국 장인의 제품들과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D'authenticité, d'aller rechercher les produits à la source. Donc on va dans le pays trouver des fournisseurs qui travaillent avec les artisans quand ce sont voilà, des bijoux avec les artisans du pays. On voit que c'est des packaging qui sont très qualitatifs, c'est beau, donc évidemment ça donne envie d'en acheter. On voit que c'est de la belle qualité aussi à travers ç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농림수산식품의 유럽 수출액은 약 9억 달러. 전년보다 22% 넘게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오프라인 외식 시장이 회복되면서 K푸드가 본격적으로 유럽 식탁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아시아와 북미에 이어 새로운 K푸드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단순한 한식 붐을 넘어 건강하고 세련된 음식 문화로 K푸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의 다양한 식품이 이제는 발효식품으로 바꿔서 이 세계인이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식품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전략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유통공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와 함께 유행처럼 번졌던 K푸드가 이제는 프랑스인들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확인된 K푸드의 가능성, 글로벌 식문화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서대구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달서구에서 달성군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의 제2공구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까지 총 연장 36.4km를 지하 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5,5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 목표는 2030년 12월로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역까지 31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발레오 모빌리티 코리아가 대구시와 7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레오 모빌리티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753억 원을 들여 첨단 자율주행 센서 핵심 기술 고도화와 생산 설비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발레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부터 745억 원을 투입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안에 첨단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다사읍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시화됐습니다. 달성구는 북부 노인복지관 일원에 예정된 다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노인복지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하루 평균 1,600여 명이 드나들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개방을 목표로 8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서관 개관을 기념한 미군 부대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이 이달 16일까지 열립니다. 이 전시는 대구도서관 부지가 1921년 일본군 주둔을 시작으로 미군 부대 시절을 거쳐 2021년 담장을 허물어 시민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100년 역사를 담은 기록 사진전입니다. 미군 부대와 인근 지역 변천사, 미군 부대 부속 건물과 담장, 철조망, 활주로, 1950년대 나무 전봇대 등 과거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대구 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이 조성되는 변화의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노래 연습장 신구 영업주 41명을 대상으로 법령, 소방, 전기 부문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학교 연계 전시 6기 과제 작품전을 엽니다. 고등학생들의 공예와 수채화 등 5개 분야 140여 점을 전시합니다. 현채은 개인전 파편화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온에서 열립니다. 인간 존재와 가치라는 근원적인 주제를 다층적으로 탐구한 작가의 작품들이 다음 달 23일까지 전시됩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독서 문화 행사를 엽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마술 공연과 창작 아동극을 마련했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인문학 특강을 운영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